난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눈을 뜬다. 10년 전 아내가 떠난 후에도 이 습관만은 변하지 않았죠. 시계 알람 없이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 내 몸이 여전히 그때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지. 침대 옆 액자에 담긴 아내의 미소를 바라보며 세면대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 나는 73년 세월의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으로 늙어 있었어.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만큼이나 외로움도 깊게 새겨져 있었다. 오늘도 산에 다녀와야겠군. 낡은 등산화를 꺼내 신었다. 가볍게 몸을 풀고 집을 나서자 이른 아침 서울의 공기가 나를 반긴다. 관악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내 몸이 저절로 기억하는 일상이 됐어. 어제와 같은 길, 그제와 같은 길, 그리고 그 전날과도 같은 길. 이 변함없는 일상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지. 산 중턱에 올라서자 익숙한 벤치가 보였어. 평소엔 텅 비어 있던 그 자리에 오늘은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너 명의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작은 버너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중 한 여인이 진한 커피 향을 풍기며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어. 뭐지? 전에 없던 일인데.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그들 옆을 지나쳤다. 산속에서 술과 커피를 나눠 마시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 특히 구석에 앉아 커피를 내리는 여인의 뒷모습에서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지. 그 고개를 숙인 모습, 그리고 커피를 따르는 손짓이 오랜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어. 미영이? 문득 떠오른 이름의 걸음을 멈췄다. 50년 전 첫사랑 한미영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부산 해운대 해변이었어. 대학생이던 시절의 그 여름, 그리고 갑작스레 연락이 끊긴 후에 그 공허함까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지. 난 고개를 저으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 허나 내 마음속엔 이미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나는 등산 코스를 마치고 산 아래 단골 국수집에 들렀지. 식당 구석에 앉아 메밀국수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어. 이태수. 요즘도 매일 산에 오르나? 고개를 들어보니 오랜 친구 강동규였어. 나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로 이따금 산에서 마주치곤 했지. 동규야. 그럼. 매일 오르지. 뭐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 동규는 내 맞은편에 앉더니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어. 그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지. 야, 요즘 관악산에 이상한 일 생긴 거 알아? 중턱에 여자들이 모여서 커피 팔고 먹으런다더라. 나는 아침에 본 광경이 떠올랐어.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지. 오늘 아침에 봤어. 처음 보는 광경이라 좀 의아했지. 동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 그 여자들 말이야, 돈 받고 이상한 거 해준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3만 원이면 된다나 뭐라나.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 그런 소문이라니. 아침에 본 그 여인들이? 특히 미영을 닮은 그 여인이? 말도 안 돼. 그냥 커피 파는 거겠지. 동규는 빙그레 웃었어. 뭐 나도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산에서 왔다더라. 혹시 봤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 부산? 미영은 부산 출신이었지.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 미영일 리가 없잖아.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셋은 있다잖아. 그렇게 동규를 떠나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릿속은 복잡했어. 오늘 본 그 여인의 뒷모습, 그리고 미영에 대한 기억이 뒤섞였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나를 맞이했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아내가 떠난 후 달라진 내 삶을 생각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랐어. 어쩌면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중턱 벤치에 도착했을 때 어제와 같은 자리에 그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어.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섰지. 혹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커피를 건넸어. 3만 원이라는 동규의 말이 떠올랐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어. 그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어. 그렇게 며칠을 같은 시간에 벤치로 향했어. 아침 6시 반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른 여인들은 보이지 않고 그녀만 홀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녀를 관찰했지만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그러다 나는 동규의 말이 떠올랐어. 3만 원이면 된다고? 오늘은 각오를 다지고 산으로 올랐어. 주머니에는 새 지폐 3장이 들어 있었다. 여전히 그녀는 같은 자리에 있었어. 커피를 건네받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혹시 이거. 내 손에 들린 3만 원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 처음으로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 미영이었어. 틀림없었지.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과 달랐어. 저 같은 사람을 뭘로 보고.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서둘러 물건을 챙겨 자리를 떠났어. 나는 어안이 벙벙했지. 뭔가 크게 오해한 것 같았어. 동규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잘못 접근한 건가? 당황스러움에 그대로 서 있는데 옆에서 다른 여인이 다가왔어. 아저씨, 미영 씨 기분 상하게 했네요. 그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산에서 올라와 힘들게 사는 분인데. 순간 내 귀가 솔깃해졌어. 부산? 미영? 혹시 그분 성함이? 한미영이요. 부산에서 올라왔다던데. 가슴이 쿵쾅거렸어. 정말 그녀였어. 50년 만에 찾은 첫사랑. 하지만 내가 그녀를 너무 상처 주고 말았어. 일주일 동안 매일 산에 올랐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 마음은 불안과 후회로 가득했어. 그렇게 산을 오르다 정상 부근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어. 홀로 벤치에 앉아 멀리 서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어. 그녀는 내가 앉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 미영아. 내 목소리가 떨렸어. 한미영. 맞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같았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태수 씨.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 정말. 태수 씨 맞네요. 우리는 말없이 산을 내려왔어. 가슴 속에 묻어둔 50년 전의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어. 산을 내려와서 나는 미영에게 국밥집에 가자고 제안했어. 처음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 국밥집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했어. 이태수 씨. 오늘은 벌써 2번째네요. 아침에도 오셨잖아요. 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오늘은 친구와 함께 왔네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어. 서로 마주보고 앉으니 어색함이 더 커졌지.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 미영아. 그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잖아. 그녀는 국밥을 휘저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날 새벽에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죠. 태수 씨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휴대전화도 없었고 내 마음에 맺혀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어. 그날 해운대 해변에서 기다리다 지쳐 돌아왔던 기억, 이후 연락이 끊겨 그녀를 찾아 헤매던 날들이 떠올랐어. 그 후엔 어떻게 지냈어?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 대학을 그만두었다고. 이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고. 그러다 최근에 서울로 올라와 관악산 근처에서 살게 됐다는 이야기였지. 요즘은 산에서 커피와 김밥을 파는 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날 그 돈 건네주셨을 때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상한 소문을 듣고 섣불리 행동했어.
국밥을 다 먹고 나오면서 나는 그녀에게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 매일 아침 6시 반에 그 벤치에 있을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산에서 만났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서로의 삶을 나누며 50년의 공백을 메워나갔지. 나는 공무원으로 살아온 내 이야기, 아내와의 생활, 그리고 사별 후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어. 미영도 자신의 고단했던 삶을 조금씩 이야기했고.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지. 미영아, 이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 그 봉투를 건네는 순간 미영의 눈빛이 변했어. 마치 상처받은 짐승처럼 날카로워졌지. 이태수 씨, 난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나는 당황했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미영은 이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겨졌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았어. 3일 동안 그녀는 산에 나타나지 않았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지만 허실이었지. 네 번째 날 포기하려던 찰나에 그녀가 나타났어. 평소와 달리 커피와 김밥을 들고 있지 않았어. 미영아.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어.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지. 태수 씨, 미안해요. 그날 너무 심하게 반응했어요. 그냥 내 처지가 창피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뭔가가 달라졌어. 미영은 더 이상 산에서 커피와 김밥을 팔지 않았어. 대신 관악산 근처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했지.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라며 웃었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 아침 산책은 물론 가끔은 저녁도 함께 먹었지. 어느 날은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 태수 씨, 정말 5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네요. 그녀의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 미영아, 그때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난 정말 힘들었어. 한동안 너를 찾아다녔지. 미영은 쓸쓸하게 웃었어.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태수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화가 많이 났을지. 하지만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돌아오지 않았기에 내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거겠지. 그리고 지금 다시 널 만날 수 있었고. 가을 바람이 불어오자 미영이 어깨를 움츠렸어. 자연스럽게 내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지. 그 순간 잠시 우리의 손이 스쳤고 묘한 떨림이 느껴졌어. 마치 50년 전 해운대 해변에서 처음 손을 잡았을 때처럼. 태수 씨,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미영의 질문에 난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 당연하지. 이제 서로 외롭지 않을 수 있잖아.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과 나는 더 가까워졌어. 매일 아침 산책은 우리의 일상이 됐지. 어느 날 나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미영에게 새 등산화를 선물하고 싶었거든. 이건 뭐예요? 미영은 포장을 풀며 물었어. 내가 늘 신는 신발이 많이 낡았더라고. 산길은 험하니까 발이 다칠까 봐. 포장을 열자 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 아이고, 이런 걸 다. 정말 필요했는데. 그녀가 신발을 신어보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따뜻해졌지. 낡은 신발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 하지만 새 신발과 함께 그녀의 앞길도 조금은 밝아지길 바랐어. 오늘부터는 이 신발로 같이 산책할까? 내가 제안하자 미영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게 우리는 매일 관악산을 함께 올랐지. 가끔은 내 자식들 이야기도 했어. 아들과 딸이 모두 출가해서 명절에나 보는 사이가 됐다고. 손주들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다고. 언젠가 내 가족들에게 널 소개하고 싶어. 불쑥 꺼낸 내 말에 미영은 당황한 듯 했어.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소개해요? 난 그냥
친구잖아요. 그래, 친구지. 오랜 친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소개할 거야. 어느 주말 나는 용기를 내 미영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 아들 가족이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 처음엔 미영이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12살 손자가 왔을 때 미영은 긴장한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 내가 오랜 친구라고 소개하자 아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 갑자기 웬 친구분이세요? 아버지가 이런 분을 어디서? 며느리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미영을 살폈어. 식사를 하는 동안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지. 특히 아들은 계속 미심쩍은 눈길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넘었잖니.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제가 실례했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미영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알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간 후 나는 미영에게 전화했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아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나 봐.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 괜찮아요, 태수 씨. 당연한 반응이죠. 제가 오히려 무리했어요. 우리 그냥 산에서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도 이해했어.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산에서 만났어. 하지만 미영은 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지. 내 가족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우리의 관계도 그저 산에서 만나는 친구로 규정한 것 같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그녀에게 더 깊어져 갔어. 50년 전의 그 설렘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지.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미영아, 우리 부산에 한번 가볼까? 미영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어. 부산이요? 그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해운대로. 50년 전 그때처럼. 미영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어. 좋아요. 가보고 싶네요. 우리는 다음 주말에 부산행 기차를 예약했어. 오랜만의 여행이라 내 마음은 설레었지. 기차 안에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상에 잠겼어. 태수 씨, 우리가 이렇게 다시 부산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50년 전과 다름없이 푸르렀어. 하지만 주변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층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선 해변은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던 그곳이 아니었어. 많이 변했네요. 미영이 말했어. 그래도 바다만은 그대로야. 우리는 모래사장을 거닐며 추억을 나눴어. 그때 미영이 입을 열었지. 사실 태수 씨를 떠났던 그날 정말 괴로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죠. 그 후 다시 태수 씨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체념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가 지금 다시 만난 게 중요하지.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어. 각자 방을 따로 잡았지만 저녁은 함께 먹기로 했지.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미영이 말했어. 태수 씨 아들. 이해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낯선 여자를 데려오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미안해, 미영아.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봐.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 부산에서 돌아온 후 나는 아들에게 연락했어. 미영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아빠, 그분이 대체 누구예요? 갑자기 나타난 분이라.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어. 미영이는 50년 전 내 첫사랑이야. 우연히 다시 만났어. 내 어머니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나도 이제 나만의 삶이 필요해. 아들과의 대화 후 나는 미영에게 솔직히 말했어. 여전히 아들이 불편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지.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 한 달이 흘렀을까. 아들과 그의 가족이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어. 아들의 목소리가 전보다 부드러웠기에 작은 기대를 가졌지.
미영에게 이 소식을 전했지만 그녀는 망설였어. 태수 씨, 제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족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방해가 아니야, 미영아. 내가 없으면 오히려 섭섭해. 결국 미영은 내 설득에 못 이겨 함께하기로 했어. 아들 가족이 도착했을 때 미영은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손자는 처음보다 편안하게 미영에게 인사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 아버지,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 서재로 들어간 우리 부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항상 혼자였잖아요. 처음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갑작스러워서. 나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 그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그분이 정말 50년 전 아버지의 첫사랑이신가요? 그래, 그때 갑자기 헤어졌지만 이렇게 다시 만났어. 사람 인연이란.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시간을 두고 받아들여 볼게요. 서재에서 나와보니 미영과 손자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 손자가 무언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지 미영이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의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 저녁 식사 후 아들 가족이 돌아갔을 때 미영이 말했어. 태수 씨, 오늘은 조금 달랐네요. 특히 손자분이 참 귀여워요. 그래, 준석이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는 작은 보석상에서 반지 하나를 샀어.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은반지였지. 관악산 정상에서 미영에게 그 반지를 건넸어. 미영아, 우리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부부가 되어주겠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태수 씨, 정말 괜찮을까요? 당신 가족들도. 그들도 이제 이해해. 무엇보다 우린 이제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함께할 수 있어. 미영은 반지를 받아들었고 우리는 손을 맞잡고 산을 내려왔어. 이제 미영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조금씩 내 가족들과도 가까워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강원도 바닷가로 작은 여행을 떠났어. 해 뜨는 바다를 보며 미영이 내 손을 꼭 잡았어. 태수 씨, 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나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 나도 그래, 미영아. 50년이 지나 다시 만났지만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일출을 바라보았어. 70 넘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지만 이 늦은 봄의 꽃이 더욱 아름다웠어.